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75세가 넘으면 2주만 움직이지 않아도 7년 동안 움직이면서 쌓은 근육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작지만 나쁜 습관은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갉아먹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직 70대라면 절대 해선 안 될 5가지 최악의 습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장 버려야 할 습관과 지금 바로 시작하면 좋을 장수 습관을 소개합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매일 부부가 삼시세끼를 같이 먹는다. 나는 정년이 연장되고 고용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노후 수입 문제 해결보다는 부부 관계의 안정이라는 문제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한다. 남편이 앞으로 몇 년 더 일한다면 그만큼 부부가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은퇴한 남편 때문에 아내에게 생기는 병을 가리키는 부원병이라는 말이 있다. 요즘에는 워낙 대중적인 질환이어서 노인정신과 의사라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50에서 60대 여성을 대할 때면 우선 이 병부터 의심해본다. 노후의 부부 관계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대다수의 노부부는 크고 작은 갈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시세끼를 함께 먹는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옛날에는 봄의 꽃과 가을의 달, 부부가 사이좋게 먹는 삼시세끼라는 노랫말이 있을 정도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배부르게 밥을 먹지 못하던 시절의 이야기일 뿐이다. 요즘 세상에 부부가 삼시세끼를 함께 먹으면서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에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25년 이상 같이 살아온 노부부들의 이혼이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늘었는데 대부분은 아내의 요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정년퇴직 후 남편이 계속 집에 있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아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꼭 남편의 잘못으로 돌리는 건 아니다. 핵심은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앞으로도 서로에게 건강한 노후를 선물해 줄 수 있다. 두 번째,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2주간 집에 있으면 7년치 근육이 사라진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생각 이상으로 지구전이었다. 이 기간 동안 내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고령자들이 입는 2차 피해였다. 바이러스로 인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고령층에 집중되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도 고령층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고령층의 신체적 피해가 컸다. 노년이 되면 조금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운동 부족으로 이어져서 하반신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조금만 걷지 않아도 근육에서 비사용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이다. 75세 이상이 2주간 움직이지 않으면 7년간 움직이면서 쌓아왔던 근육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근육이 소실된 탓에 넘어져서 골절상이라도 입게 되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넘어가야 할 경우가 매우 많다. 또 고령자가 운동량이 부족하면 식욕이 떨어져서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 나는 고령자가 단 하루라도 집 밖을 나서지 않은 날이 있었다면 일시적 은둔형 외톨이라고 생각한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에는 본격적인 은둔형 외톨이 상태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체력 저하는 물론이고 인지장애나 각종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 결국 단 하루만 집에 있어도 건강 수명이 단축된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상황이 심각하다 해도 고령자라면 매일 빠지지 않고 산책을 나가야 한다. 3일
즉 밀집, 밀접, 밀폐와 같은 환경만 피한다면 바이러스 감염도 크게 우려할 것이 못 된다. 세 번째, 고기와 물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육체적 피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나이를 먹으면 젊을 때보다 쉽게 지치는 만큼 되도록 피곤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우선 피로는 보통 두 가지가 부족할 때 일어난다. 첫째는 수분 부족이다. 인간의 몸은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진다. 탈수 증상이 계속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한다. 이에 따라 몸속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아서 몸이 쉽게 지치는데, 우리 몸은 한번 피곤한 상태로 들어가면 단시간에 회복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중요한 성분은 단백질이다. 운동선수는 경기 전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다. 탄수화물이 짧은 시간 안에 포도당으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반면 시합 후에는 고기나 생선, 콩과 같은 음식을 섭취해서 단백질을 보충한다. 피로 해소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곤함을 계속 느껴서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 고기 섭취는 그만큼 중요하다. 네 번째, 자꾸만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착각한다. 80대가 되면 인지장애 발병률이 60대의 12배나 된다. 따라서 뇌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60에서 70대의 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고령자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근력이 떨어지는 비사용 증후군이 발생한다. 이는 뇌도 마찬가지여서 머리를 쓰지 않고 살면 뇌는 점점 퇴화한다. 나이가 들면 의례 기억력이 떨어지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억력은 뇌 기능상 75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급격히 떨어지는 쪽은 기억력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의지이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아야나 토마스 박사 그룹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18에서 22세의 청년층과 60에서 74세의 노년층을 64명씩 모아서 단어를 외우게 한 다음 종이에 적힌 단어가 외웠던 단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때 이를 단순한 심리학 실험이라고 말하면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답률은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시험을 보기 전에 보통은 고령자의 정답률이 떨어진다고 말해주면 노년층의 정답률만 큰 폭으로 낮아졌다. 다시 말해 평범한 상황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기억력에 큰 차이가 없으나 나이 든 사람의 기억력이 더 나쁘다는 선입관을 심어주면 노년층의 의욕이 떨어지면서 기억력까지 저하된다는 뜻이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보자.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등굣길에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던 때를 말이다. 애초에 사람은 이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외울 수 없다. 여러분은 노년에, 아니 중년 이후에라도 이렇게 노력해서 무언가를 외워본 적이 있는가? 아마 드물 것이다.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기억력이 자꾸만 떨어지거나 외워도 금방 까먹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기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몸과 뇌에는 비사용 증후군이 일어난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점차 소멸하듯이 사용하지 않는 기억력도 당연히 쇠퇴한다. 다섯 번째, 품 안에 자식을 놓지 못한다. 옛날에는 아이가 성인이 된 후라도 부모와 자식이 근처에 살면서 삶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의 부모와 자식은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편이 좋다. 본격적인 노인으로 접어드는 80세 이상이라면 모를까. 몸과 마음이 아직 건강한 70대까지는 아이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자신이 젊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다. 20에서 30대였을 때 나는 부모님의 얼굴을 1년에 몇 번이나 떠올렸던가. 아닌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자식들과는 1년에 몇 차례 서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너무 멀리도 가까이 지내지 말자. 이는 아이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가끔 환자들에게서 성인이 된 혹은 중년의 자식들에 관한 상담을 듣기도 한다. 주로 자식들이 가정폭력을 일삼거나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다는 내용이다. 이럴 때 나는 부모님이 개입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자식들은 간섭하면 할수록 더 엇나간다는 점 가슴에 새겨두세요라는 뜻의 말을 전한다. 자식들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면 일단은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오랫동안 방 안에 처박혀 있는 자식에게 부모가 계속 밥을 차려준다면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밥을 주지 않아야 스스로 일어나서 편의점에라도 가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대로 두시라고 아무리 입이 닳도록 말해도 처음에는 대부분 어두운 표정으로 아무리 그래도 라고 대답할 뿐이다. 같은 말을 반년 이상 반복해야 비로소 부모님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그냥 내 삶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그러면 자식들의 태도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온다. 자식들의 취직이나 결혼에 관해서도 일절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회사에 다닐 때는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이 당연한 시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원의 55%가 대리나 과장 직급에서 3분의 1은 평사원에서 회사 생활을 끝내는 시대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월급쟁이로 평생 동안 회사에 다니는 것이 부모님 세대에 비해 훨씬 어려운 일이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행복해질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식이 퇴사하고 다른 일을 하겠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부모님의 눈에 도저히 차지 않는 상대를 데려오는 경우에도 두 눈 질끈 감고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은 남성 4명 중 1명이 평생 결혼하지 않는 시대인데다가 한 번 정도의 이혼 경험은 흠도 아닌 세상이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6번째, 우울증을 앓기 쉬운 사고방식에 빠진다. 60에서 70대는 우울증을 앓기 쉬운 시기다. 부정적인 대형 사건들이 자꾸만 터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각종 병을 앓기 쉽고 배우자가 아프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정년퇴직을 하거나 한순간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오래 살았던 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일도 생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익숙했던 사람이나 환경을 잃으면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한편 외부적인 환경 변화가 없는데도 내가 스스로 우울증을 만들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우울증을 불러오는 사고방식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다. 인지치료의 창시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아론 베그나서 프리먼을 비롯한 그의 연구진과 함께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고방식 12가지를 정리했다. 그 중에서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소개하겠다. 하나, 이분법적 사고. 성공 혹은 실패, 적 혹은 친구처럼 무슨 일이든지 양극단으로 나눠 중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냉담하게 반응하면 배신당했다고 판단해버린다. 100점이 아니면 다 0이라고 생각하는 완벽주의자도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갇힌 사람으로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둘, 과도한 일반화. 한 가지 사건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사고방식이다. 과도한 일반화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차갑게 대하면 나를 싫어하니까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다. 셋, 선택적 추출. 모든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무슨 일이든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이다. 자신의 단점만 신경 쓴다든지 비관적인 뉴스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넷,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하는 사고.
무슨 일이든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며 부정해버리는 성향을 말한다. 이런 사람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살아갈 이유도 없다라고 잘못된 마음을 먹기가 쉽다. 5. 해야만 한다는 사고. 영어로 말하면 무엇이든지 해야만 한다로 생각하는 경향이다. 노후에는 일해야 한다는 자신만의 독단적인 의견을 내세우며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고 생각한다. 스스로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크게 자책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기준을 따라주지 않으면 크게 화를 낸다. 6. 자신을 확대 해석하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게 마련인데도 자신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만 믿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사람은 성공도 실패도 모두 자신의 덕 혹은 탓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과도한 책임감으로 멘탈이 자주 흔들린다. 위와 같은 사고방식을 피해야 우울증을 막고 60에서 70대를 유쾌하게 보낼 수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다양한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이런저런 일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제일 좋다. 특히 낙천적인 사람과 만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독서도 다양한 사람의 생각과 마주할 수 있어서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효과적이다. 7. 부정적인 자기암시는 기억력을 떨어뜨린다. 나이가 들면 인지장애를 앓지 않더라도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스스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믿으면서 기억하려는 의지를 잃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젊었을 때는 누구나 나름대로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중장년이 되면 대부분 기억하려는 습관과 멀어지는데 그래놓고 누나 옛날에는 기억력이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며 나이 탓을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암시는 백해무익하다. 노년층뿐 아니라 20대 젊은이라도 옛날보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믿게 되면 기억력은 점차 나빠질 수밖에 없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2번째 이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강한 스트레스로 인해 해마의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장애로 원래는 베트남 전쟁이나 걸프 전쟁 같은데 참전했던 군인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당시 전쟁의 공포와 죽음에 대한 극도의 불안이 망상과 환각을 일으켜서 귀향 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군인들이 많았다. 이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니 해마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던 사람도 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왜 뇌에 악영향을 미칠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장 옆에 있는 내분비 기관인 부심피질에서 코르티손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 코르티손은 뇌의 여러 부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가장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곳이 해마이다. 해마의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는 힘들었던 옛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 모두 잊어버리고 싶다는 뇌의 자기 방어적 현상이기도 하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본인은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후는 인생 최대의 스트레스와 맞닥뜨리는 시기다. 배우자의 죽음, 각종 질환, 실업 등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고령의 남성이 한순간에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우를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인생 최대의 스트레스로 해마가 큰 손상을 입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노후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마지막 이유는 생물학적 변화 때문이다. 중년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이것이 기억력 저하와 관계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기억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줄어들어 기억력 저하로 이어진다.
또한 세로토닌의 감소로 우울증에라도 걸리면 주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급격하게 감퇴한다. 특히 노년성 우울증은 기억력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나서 인지장애로 잘못 진단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여기까지 70대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습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이, 설마 나한테는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습관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죠.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요. 결국 아주 간단한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단한 걸 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밖에 자주 나가고 수분과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면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한 분들입니다. 반면 앞에서 말한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면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나쁜 습관 하나라도 버리고 좋은 습관 한 가지라도 더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건강한 습관이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매번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책 70대의 정답을 읽고